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밑에 있는 식의 근입니다 라고 했는데 각자 근을 좀 그려봅시다. 첫 번째 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1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아주 쉽게 인수분해가 되죠. 괄호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인수고 이것도 인수입니다. 곱해서 0이 될 때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들면 되니까 x를 0으로 만드는 x는 당연히 0이고 x 플러스 5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5죠. 첫 번째 식의 두 근은 0과 마이너스 5입니다. 두 번째도 뭐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감뿐만 아니라 됐죠? 이해가 좀 되신 분들은 이걸 안 해요. 사실은 네,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6인데 공통근이 있다면서요. 첫 번째 거에서 0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0을 넣어봤더니까 근이 안 되거든. 그럼 무조건 뭐가 근이었을까? 공통근은. 됐죠? 이거 안 하죠. 됐어요. 그 마이너스 5라는 공통근이 밑에 식의 근입니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녀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가 얘의 근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5를 넣는 거지 이건 푸는 게 아니라 자 마이너스 5의 제곱 k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가 0이 된다. 식 하나에 문자 하나 이렇게 바뀐 거죠. 25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5는 0이고 상수항끼리 계산하시면 10 마이너스 5k가 0이니까 k 값은 2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풀겠습니다. 역시 좌변에다 x를 몰아주는 방법이 제일 편하니까 x를 이항하면 x만 남았을 거고요.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다.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예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은 0 됐죠? 인수분해가 지금 되나 안 되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7이라는 녀석은 소인수가 1하고 7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데 그걸 어떻게 x랑 조합을 해도 6x를 못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로 풀 수가 없어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 x는 바로 쓸게요. 2배 2차항계수 마이너스 1차항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입니다. 36 마이너스 4배 17 됐죠. 여기가 루트 12로 바뀌었고 루트 12는 2루트 3이에요. 덧셈 뺄셈 분자가 덧셈 뺄셈일 때 약분하는 방법도 다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2로 약분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셔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도 근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입니다. 됐죠? 근데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근이 누구냐? 즉 이 두 개의 근 중에 저 범위 안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마이너스 3에다 1.7 정도 더하면 마이너스 1.뭐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뭐라는 숫자는 우리가 부등식의 범위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1.5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안 되세요. 얘의 근인 맞는데 저 부등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7 정도 하면 마이너스 4.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니까 부등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놈도 맞고요.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녀석은 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x값을 k라고 할 때 여기다가 양변에 얼마를 더해주세요? 3을 더해주세요가 되신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2차 방정식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좌변을 보면 뭔가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묶여 있는 거고.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x제곱 4x 2x제곱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플러스 2차 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넘기시면 x제곱 넘기시면 마이너스 4x 그대로 마이너스 한쪽 변은 전부 다 0 이렇게 되셨죠. 자, 역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 해봐도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맞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자. 그 녀석이 알파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알파를 구하면 알파 값은 x값 근은 몇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루트 5니까 약분 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잘 봐. 누가 알파라는 거예요? 됐죠?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저렇게 무리수 짝 켤레로 2개가 나오는데 쟤들 중에 얘를 알파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알파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놓고 저 계산을 해도 얘를 알파라고 놓고 저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2 플러스 루트 5를 알파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고 여기 정리하시면 9 플러스 4 루트 5예요. 됐나요? 그만 씹어라. 아주 누군지 몰라도 이빨을 다 나가겠다. 으다닥 으다닥. 얘도 똑같은 값이니까 9 플러스 4 루트 5분의 1이고 됐어요. 여길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9 마이너스 4 루트 5라는 켤레를 곱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9 플러스 4 루트 5가 있고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9, 9, 81에서 16에다가 5를 곱한 80을 빼시는 거라서 분모가 1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9 마이너스 4 루트 5니까 18이 나오세요. 얘를 알파로 놓고 계산하니까 18이 나오더라. 됐어요. 그럼 얘를 알파로 놓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9 마이너스 4 루트 5입니다. 얘랑 부호 한 끗 차이 나겠죠? 그럼 여기도 9 마이너스 4 루트 5분의 1이고 얘를 유리화하면 분모는 또 1일 거예요. 계산이 똑같으니까. 분자는 켤레가 곱해졌으니까 네, 1에도 18입니다. 얘를 알파로 놓고 계산하든 얘를 알파로 놓고 계산은 똑같은 건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여기까지 안 가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방정식의 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놈이 알파라면 이거 했었어.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알파는 0일 수가 없어요. 알파가 0이었다면 00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던 알파는 0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식을 저렇게 바꾸는 방법이 뭘까? 양변에 알파를 나눠주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알파분의 1은 어떤 존재하는 숫자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쪽에다가도 알파분의 1을 곱하고 저쪽에다가도 알파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마이너스 4만 이항하시게 되면요.
요 계산은 나와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4래요. 선생님 쟤는 제곱인데요. 네, 이걸 이제 양변 제곱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좌변 제곱해보고 우변 제곱하면 16이고, 자,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2개 섞어서 곱하고 뒤에 거 제곱, 여기 나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저기 나와요. 그리고 그건 약분이 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16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18 확정이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실 출제자는 이렇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수분해 때도 비슷한 게 많았어요. 실제 근을 구해서 계산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뭐 이거 막 넘어가.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두 근의 제곱의 합은 34다. 한 근을 제가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쵸? 저놈이 홀수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홀수는 누구예요? 그쵸? 근 두 개를 서로 다른 미지수로 놓을 이유가 없이 한 놈을 놨으면 그 놈보다 2 크면 다음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안 놓고 다르게 놓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하게 홀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파가 누가 됐든 간에 2를 곱하면 짝수죠. 됐어요. 그 짝수에서 1을 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이 숫자 자체가 무조건 홀수야. 그럼 얘보다 2 큰 얘가 그 다음 홀수고, 두 근은 이렇게 놔도 되고요,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밑에 있는 녀석의 제곱과 얘의 제곱, 두 근의 제곱의 합이 34래요. 됐죠? 그럼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4알파 플러스 4, 34도 넘어와봐. 2알파 제곱 4알파 마이너스 30이 0이니까 양변 2로 나누시면 인수분해까지도 완벽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x에서 알파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이걸 만족시킨 알파는 3이거나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파가 3이면 그 다음 홀수는 누구예요? 알파 플러스 2는 5라는 얘기고, 알파가 마이너스 5면 그 다음 홀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요 세트도 3, 5가 두 근이 되는 것도 괜찮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두 근이 되는 것도 문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학생이니까 음수로 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걸로 쓸 건데, 음수의 짝수 홀수 이런 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배웠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 인식되시죠? 두 근이 3과 5가 나오려면 저 최고차항 2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3, 5가 되게 이식하고 이식은 똑같아야 돼요. 됐나요? 눈들 떠라. 그만 자빠들 자고. 그럼 밑에서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같은 말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8이고 B 값이 15라는 뜻이니까 각각을 계산할 수 있죠. 이 케이스가 맞다면. 근데 만약 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였다면 저 2차 방정식은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되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고,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이때는 A 값이 8이고 B 값이 15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누가 맞는 건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중학교 과정이었으면 두 개의 홀수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마이너스로 주진 않을 테니까 일단 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하고 얘 이렇게 나오실 확률이 높아요. 됐나요? 효선이 쌍꺼풀 진해진다. 졸려가지고 갑자기 미인이 되기 시작했네. 쌍꺼풀이 이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은혜는 막 자느라고 막 손을 떼 책상에 걸터 앉지 말고 중근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 말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1차항계수에 반이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인 9가 있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확정이죠. K값이 9였어야 돼요. 자, K가 9면 저 밑에 있는 두 개의 식에 K 대신에 9를 각각 넣어 봅시다. 9를 넣으시면 요런 방정식이 되시고 9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18에다가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근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됐죠? 여기서 근이 뭐와 뭐가 탄생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탄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쪽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마이너스 3 넣어보고 되면 얘가 공통근이고 마이너스 4를 넣어보고 성립하면 얘가 공통근이고 그래도 풉시다. 얼마야? 얼마 넣으면 될까? 4, 3이죠. 됐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x와 8x 더하면 5x가 되니까.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근은 무조건 공통근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시겠죠. 됐죠? 여기까지였던 것 같네요.